반갑습니다. 빌딩 자동 제어 BMS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PL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의 단어적 의미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로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 장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에 비해서 산업용 컴퓨터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주변 기기와의 전체적인 구성 및 구조가 컴퓨터와 매우 비슷합니다. 진행해 볼 순서는 먼저 PLC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PLC를 통한 인버터 단자대 제어를 통해서 PLC의 기초적인 프로그램 방법 및 실제 장비의 입출력 결선 방법 등 현장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내용 등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를 하다 보면 정해진 순서나 절차에 의해서 각 단계를 진행하는 제어의 총칭으로 시퀀스 제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퀀스 제어에서 크게 릴레이 제어와 PLC 제어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릴레이 제어에서 불가능한 데이터 수치 연산이나 통신 등 PLC 제어에서 가능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릴레이 제어반에 비해서 제어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시스템 구성이나 변경이 용이하며 확장성이 좋고 컴퓨터나 주변 기기와의 통신을 통한 호환성이 좋은 많은 장점들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PLC의 전체적인 구성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프트웨어와 PLC 하드웨어, 그리고 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PLC 하드웨어가는 통신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입출력 장비와 PLC 모듈과는 실제 배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PLC마다 종류가 틀린데 LS안전, XGT, XGB 같은 경우에는 PLC 전용 프로그램 XG5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LC 하드웨어를 한번 보면은 LS안전 예정 구형 모델인 마스터K와 글로파 시리즈가 있고 구형 모델 단종 후 모듈형 타입 XGT 시리즈의 XGK, XGI 기종과 블록 타입, 일체형 타입인 XGB, XBC, XEC 기종 모델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언어 형식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IEC 국제표준 방식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 구형 모델인 글로파와 XGI 그리고 XEC 기종입니다. PLC의 전체적인 구성의 형태를 설명드리면서 PLC에 대한 설명 중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모듈형 타입의 PLC와 그리고 일체형 타입의 PLC로 구분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일체형 타입의 PLC 같은 경우에는 블록 타입으로 소형 PLC 그리고 모듈형 타입의 PLC 같은 경우에는 대형 PLC로 확장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체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블록 타입으로 전원 및 CPU 그리고 입출력 구성이 하나의 케이스 안에 설치된 구조로 취급이 간단하고 저렴하나 입출력 접점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PLC가 LS안전 일체형 모듈형 타입 PLC XEC DR28U라는 기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케이스 안에 전원부 그리고 CPU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입출력부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PLC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16점이고 출력이 1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출력 및 아날로그 등 특수 모듈의 증설용 소켓이 우측에 보시면 증설용 소켓이 우측에 있고 그리고 뒤를 한번 보시면은 자동제어 판넬 부착이 용이하도록 자동제어 판넬의 뒷레일 장착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체형 블록 타입의 PL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비교적 소형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이 많이 되고 그리고 취급이 간단하고 저렴한 장점 등이 있으나 확장 유니트 사용 시 입출력 접점 확장은 가능하나 입출력의 접점수에 한계가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모듈형 PL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PL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유니트에 전원, CPU, 그리고 입출력 모듈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선택해서 추가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형 타입보다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주변 기기와 다양한 고속의 통신 등을 지원하는 많은 장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PLC가 모듈형 타입의 LS 산전 XGI PLC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베이스 유니트에 전원부, CPU, 그리고 통신 모듈, 입출력 모듈들을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PLC의 전체적인 구성의 형태 및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고, PLC와 릴레이 시퀀스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릴레이를 한번 보시면은 개당 사용할 수 있는 접점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릴레이 같은 경우도 A, B 접점 하나, 둘, 두 개의 접점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LC에서는 동일한 접점에 대하여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PLC 제어에서 화면에서처럼 PLC 내부 메모리 기억 소자가 있는데 메모리 기억 소자 한 비트가 여기 보시는 PLC 해당 메모리 한 비트가 릴레이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 시에 해당 비트의 접점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PLC를 하다 보면은 PLC 매뉴얼이나 기타 설명 등에서 한스캔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PLC CPU 연산 처리 과정에서 한스캔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먼저 PLC 운전이 시작이 되면 입력 모듈의 상태를 읽는 과정인 입력 이미지 영역 리프레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입력 모듈의 접점 상태를 읽어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출력 모듈의 접점 상태를 읽는 과정인 출력 이미지 영역 리프레시를 진행해서 출력 모듈에 접속된 장비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한 과정을 PLC에서는 한 스캔이라고 이야기하며 매우 짧은 시간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반복 연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음으로 PLC 혁명 부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종 모델인 글로파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참조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파 GM 시리즈 PLC 총칭 G로 시작하고 기종 및 유니트의 종류 그리고 전원 방식, 입출력 점수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단종 모델이지만 현장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 XGT 타입, XGI 기종과 프로그램 호환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LS산전 모듈형 타입 XGT 시리즈 혁명 부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식 XG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에서 XG를 따왔고 그리고 제품 구분에서 프로그램 언어 형식에 따라서 K와 I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 모델 이전 마스터 K와 같은 언어 방식이 XG-K가 되고 그리고 글로파 시리즈와 같은 XG-I로 구분이 됩니다. CPU 구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용으로 사용 중인 XGI CPU2를 한번 보시면은 사용 가능 입출력 점수는 1536점까지입니다.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은 CPU2 기종 같은 경우에 최대 증설 단수는 1단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베이스 최대 슬롯 12슬롯짜리 증설 단수 포함해서 24슬롯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한 슬롯당 최대 입출력 점수 64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64 곱하기 24 하면은 1536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접점이나 코일 하나를 하나의 스텝으로 볼 수 있는데 자료와 같이 한 스텝당 처리 속도가 84 나노세크로 프로그램 전체 스텝 수를 계산해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처리 속도도 계산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CPU 기종에 따라 처리 속도 및 증설 단수, 사용 가능 최대 입출력 점수 등을 확인하시고 현장에 맞게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설 단수, 증설 베이스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증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번호 설정 스위치가 있고 전원부와 그리고 입출력으로 슬롯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CPU는 기본 베이스 0번 베이스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직접 변수 베이스 번호가 1번부터 증설단에 맞게 베이스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베이스 제품 명칭을 한번 보시면은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XGB-M으로 시작을 하고 증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XGB-E로 시작을 합니다. 예, 다음에 오는 여기 숫자의 의미는 슬롯수를 의미하는데 슬롯수에서 여기 보이시는 전원부와 CPU를 제외한 입출력 슬롯수를 이야기합니다. PLC 증설 시 증설 케이블 및 케이블 길이도 한번 참조를 하시고 참고로 증설 케이블 최대 길이는 15m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미사용 슬롯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XGT DMMA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 슬롯 방진용 보호용 모듈입니다. 모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스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미사용 슬롯 보호 모듈입니다. 예, 다음으로 PLC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조와 비슷해서 보통 PLC를 산업용 컴퓨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에 해당하는 PLC 모듈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부가 있고, 두 번째는 컴퓨터의 CPU와 동일한 중앙 연산 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 세 번째는 컴퓨터의 마우스나 키보드, 프린터 등과 같은 외부 기기 신호 연결 입출력부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프로그램 작성 및 저장용 컴퓨터나 노트북의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다음은 PLC 입출력부, 입출력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C 입출력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첫째로 외부 기기와의 정기적 규격이 일치해야 됩니다. 외부 사용 전원 및 사용 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품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기기로부터 노이즈 및 이상 전원이 CPU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절연시킨 포토커플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력 모듈의 사양을 한번 보시면은 절연 방식이 포토커플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입출력 기기와의 접속이 용이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력부 각 접점의 상태 감시용 표시용 LED가 있어야 합니다. 입력 모듈 분해해 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해당 접점 상태에 따른 표시용 LED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모듈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 외부 기기가 있고 가운데가 입력부 입력 모듈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CPU가 있습니다. 입력 모듈 직접 변수로 설정한 이 해당 접점으로 외부 기기의 접점 상태, 여기서 보시면 이 접점의 온오프 신호를 CPU 입력 메모리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입출력부 요구사항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 CPU로 들어오는 노이즈 및 잡음 등 차단을 위해서 빛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정기적으로 절연시킨 포트 커플러를 사용한 것을 해당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접점 상태 감시용 LED 설치 위치도 그림에서 참조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부의 구조도 입력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입력부와 반대로 CPU에서 프로그램된 연산의 결과를 외부 접속된 기기에 전달, 동작하게 하는 모듈로서 절연 방식은 입력부와 동일하게 트랜지스터 타입 같은 경우에 역으로 외부 기기로부터 유입되는 이상 전원으로부터 CPU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토커플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격 부하 전환 및 출력 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력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출력 모듈 설명에 의해서 변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모듈에 연결된 입력 신호 장비, 스위치나 센서 등의 상태 신호가 CPU 입력 메모리 영역에 저장,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식 과정을 위해서 변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PLC 입출력 모듈에 접속된 입력 신호 장비, 그리고 출력 구동 장비들이 하나의 변수로 인식이 되면서 해당 장비들의 상태에 따라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장비들의 출력이 진행되게 됩니다. PLC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형태 중
입력은 I, 출력은 Q, 그리고 메모리는 M 등으로 표시하는 직접 변수 표시 방법이 있는데, 직접 변수는 표현 시 문자 %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XGI PLC에서 직접 변수의 예를 한번 보면은 시작 문자 % 다음으로 변수 구분이 오게 됩니다. 변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입력 I, 출력 Q, 메모리 M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X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형태입니다. 데이터 형태로서 X 같은 경우는 비트, B는 바이트, W는 워드, D 같은 경우는 더블 워드 등으로 데이터 형태를 의미하고, 다음에 오는 숫자의 의미는 베이스 번호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0번 베이스가 되고 증설단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등으로 증설 베이스 번호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모듈 번호입니다. CPU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부터 0번으로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숫자의 의미는 입력 접점 번호입니다. 해당 모듈의 실제 접점 번호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PLC 입출력 주소 할당 예를 한번 보면은 데이터 표현 시 비트 상태를 나타내는 각각의 불 단위 데이터와 그리고 바이트, 워드 등의 데이터 표현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불 단위 데이터로 1비트의 데이터 직접 변수 표시해서 데이터 형태 X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3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변수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ix 0.0.3이 되게 됩니다.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의 데이터로 0번부터 7번 비트까지 8비트의 데이터로 직접 변수 표시해서 데이터 형태 B로 표시를 하게 되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0번부터 15번 비트까지 16비트의 데이터로 직접 변수 표시해서 데이터 형태 W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번 비트에서 15번 비트까지인 %ib 0.0.21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보면은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변수 식별자,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의미하고, B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의 1바이트, 8번 비트부터 15번 비트까지 8개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0번 같은 경우에는 0번 베이스, 다음에 0번 같은 경우에는 슬롯 번호, CPU 옆 첫 번째 0번 슬롯,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1번 바이트, 8번 비트에서 15번 비트까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면은 0번부터 7번 비트까지가 0번 바이트가 되고, 다음에 8개의 데이터 8번부터 15번 비트까지가 1번 바이트가 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PLC 전용 프로그램 XG5000과 PLC 접속 방법은 CPU 모델에 보시면 PLC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USB 케이블 자료도 참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PU를 보면은 USB 케이블 포트와 232 통신 케이블 포트가 있고, 그 위에 런, 스탑,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평상시 동작 모드는 런 위치에 두면 되지만 프로그램 수정이나 PLC 동작 모드를 스탑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LC 전용 프로그램 XG5000을 통해서 프로그램 접속 후에 운전 모드 전환을 프로그램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딥 스위치를 스탑으로 하시고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PLC CPU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C 상단에 LED 점등 상태에 따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에 런, 스탑, LED 같은 경우에는 녹색 점등일 때가 런 운전 상태이고, 적색 점등인 경우가 스탑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리모트, REM, 황색 점등인 경우가 리모트 원격 허용을 얘기하는 거고, 소등 상태가 리모트 원격 금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상시에 점등 상태, LED 점등 상태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녹색 점등, 황색 점등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예, 다음에 운전이 불가능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에러 LED가 적색 점등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 PS LED가 적색 점등이 됩니다. 매뉴얼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터리 전압이 저하된 경우에 배터리 LED가 적색 점등이 되고, 표준 설정과 틀리게 설정된 경우 매뉴얼을 참조해 보시고 경고 표시로서 체크 LED가 적색 점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4개의 딥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리모트 원격 운전 기능 허용으로 온 상태 우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듈 익스체인지 딥 스위치로 운전 중 모듈 교체 시 우측 온 상태로 하시면 되고 완료 시에 좌측 오프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좌측 상태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런 스탑 모드 스위치는 평상시 운전 시 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되나 PLC 연산 정지 상태나 XG5000 프로그램에서 운전 모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탑 모드로 두시면 됩니다. 리셋 데이터 클리어 모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PLC 초기화 기능으로 매뉴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기기 컴퓨터와의 접속용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PLC 기초 마지막으로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LS 산전 PLC 전용 프로그램 XG5000 프로그램 실행 및 연습용 프로젝트 하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G5000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고객 서비스에 다운로드 자료실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전체 검색에서 XG5000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G5000 최신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컴퓨터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컴퓨터에 설치를 해 주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XG5000 프로그램 아이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해당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새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LC 기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될 파일 경로명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CPU 시리즈와 CPU 종류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CPU 기종에 따라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이름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레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프로젝트 창이 나오게 되는데 프로젝트 창에서 IO 파라미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그램에서 슬롯들이 비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PLC에서 실제 장착되어 있는 PLC 모듈들을 PLC 프로그램에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수동으로 해당 슬롯별 모듈로 들어가셔서 해당 입출력 모듈들을 지정을 해 주셔도 되지만은 PLC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들을 자동으로 한 번에 프로그램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인 I/O 동기화 과정이 있습니다. I/O 동기화 작업을 위해서 PLC에 보시면은 PLC CPU에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PLC와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접속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접속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접속 설정 방법은 USB로 해주시면 되고 단계는 로컬로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 클릭하시면은 하단을 보시면은 녹색으로 현재 운전 모드가 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I/O 동기화 과정을 위해서는 운전 모드를 런 상태가 아닌 스탑 모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운전 모드 변경을 위해서 PLC CPU에서 런 스탑 딥 스위치 운전 모드를 스탑 위치로 해 주셔야 되고 스탑 위치로 두시면은 XG5000 PLC 전용 프로그램에서 운전 모드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PLC CPU 운전 모드 딥 스위치 스탑 상태에서 운전 모드 변경을 위해서 온라인 들어가셔서 모드 전환으로 들어가시면은 운전 모드 런 스탑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I/O 동기화 과정을 위해서 운전 모드를 스탑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을 보시면 현재 붉은색으로 운전 모드 스탑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온라인 들어가셔서 진단으로 들어가시면은 I/O 정보가 있습니다. I/O 정보로 들어가시면은 현재 PLC에 장착되어 있는 입출력 모듈들의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I/O 동기화 버튼이 있는데 I/O 동기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I/O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I/O 동기화 전 프로그램에서 비어있던 슬롯의 모듈들이 XG5000 프로그램에서 인식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G5000 프로그램에서 I/O 동기화 과정을 완료한 후에 PLC에서 아날로그 모듈이나 특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메모리 할당이 되어서 할당된 메모리를 불러와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이 있는데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모듈 변수 자동 등록 클릭, 확인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모듈이나 특수 모듈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메모리들이 할당이 되어서 해당 할당된 메모리들을 불러와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스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화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PLC 기초적인 부분 및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PLC 프로그램 기본적인 설정 과정 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실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장비들의 결선 방법 등은 다음 과정을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